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답답할 정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때마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제 선택을 머뭇거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모든 일이 해결되고 안정을 찾은 제가 그때를 돌이켜보면 겪지도 않은 현실을 너무 걱정해서 일찍 내렸어야 하는 선택을 머뭇거렸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머뭇거리고 있을 여성분들을 위해 이곳에 제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저는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좋았고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해서 그런지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제게 늘 뒷전이었죠. 그래서 사실 연애도 제가 먼저 의욕 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저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던 중 계획에 없던 아이가 생기게 되며 저는 갑작스럽게 급히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애를 하면서 남편과 마음을 주고받고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해봤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런 계획도 가정도 없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찾아온 임신 소식에 저는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앞섰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는 게 좋은 일도 아니고 내가 갑작스럽게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게 두렵고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참 울기도 많이 울고 우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고 있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보내며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어느새 주부 생활이 익숙해졌던 저는 뭐든 열심히 하던 성격 탓인지 살림마저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회사 다니는 남편의 뒷바라지하면서 틈날 때마다 용돈벌이 삼아 부업까지 하며 제 나름의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물론 그렇게 남편의 뒤에서 아이의 뒤에서 묵묵히 지내다 보니 이제는 저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 살며 잘 나가던 과거가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저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남편도 저처럼 밖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된 남편의 외도에 저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는 나만 사랑한다고 평생 나만 바라보겠다던 남자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저는 남편의 외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애 아빠야, 유부남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처자식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 아니 불륜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글쎄. 걔는 그냥 어쩌다가 술 한잔 같이 했을 뿐이고 우리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은 내가 바본 줄 알아? 당신이 그 여자랑 다정하게 사진 찍은 것까지 다 봤어. 유부남이 아무 여자랑 볼 붙이고 뽀뽀하고 그러고 사진을 찍어? 그 얘기를 나더러 지금 믿으라는 소리야?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으면 괜히 사람 더 바보 만들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을 해. 아니 진짜 그냥 술김에 어쩌다 그런 거야.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른 여자랑 가깝게 지냈다는 건 인정할게.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애초에 몇 번 만나지도 않았고 깊은 관계로 이어질 생각도 없었어. 그냥 몇 번 만나서 술 먹고 대화나 했던 거야.
아직 불륜까진 가지도 않았다고. 이미 그게 불륜이지 뭐야. 남녀 사이에 술 같이 먹고 대화 좀 하는 게 그냥 가벼운 사이야? 당신 유부남이야. 유부남 주제에 밖에서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연락하고 그거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 이상 갔을지 안 갔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거 없으니까 거짓말하면 그만인데. 아니야, 정말이야. 정말로 그 이상 간 적은 없었어. 물론 내가 다 잘못했지. 당신 말대로 유부남인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난 여전히 당신이 좋은데 어쩌다 잠깐 유혹에 빠졌나 봐. 밖에서 낯선 여자 만나니까 잠깐 설렌 거야. 근데 정말로 그게 끝이야. 나도 애 아빠인데 설마 진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겠어? 다른 여자랑 그러고 다닌 것 자체가 이미 용서받지 못할 짓 아니야? 끝까지 안 가면 끝이니? 마음만 주는 것도 외도야.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정말. 그래도 당신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게. 여보, 우리 범수 생각해서라도 나 용서해주라.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닌 것을 알게 된 저는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그 이상 부정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일을 곱씹으며 이혼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차마 이혼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차라리 애가 없었더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겠지만 아이가 있던 탓에 이혼 결정은 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아들에게는 아빠를 뺏기는 일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하기 싫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절대로 불륜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 아빠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설령 그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남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그 일을 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여전히 아내와 엄마 역할을 하며 지냈지만 저도 모르게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남편이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속삭였는지 자꾸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꽤 독하고 담담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그때의 기억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저는 한동안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지은 죄가 있기에 그런 저에게 불만을 표현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한 집에 사는 부부가 평생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더구나 저희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라도 부부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다행히도 저희에게는 서로를 묶어줄 매개체인 아들이 있었고 아들 덕분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되어주는지 세월이 흐르며 점점 제 기억도 잊혀져 갔고 저도 어떻게든 남편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조금씩은 그 일을 덮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생이 됐고 저희는 다시 이전처럼 평범한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 정말 남편을 용서했다고 생각한 순간 저는 또다시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남편의 회사 동료였죠. 매일 출근해서 얼굴 보고 지내며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회사 동료와의 불륜 소식에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근래 들어 묘하게 들떠 보이고 즐거워 보이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그 여자 때문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이번엔 저번처럼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이상 진지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많은 증거로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확실히 확인한 저는 남편에게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번은 그냥 실수였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말에 용서할 수 있었던 거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끝까지 간 이상 저는 그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저는 이번에야말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은 저에 대한 기만이었고 가정 파탄의 원인으로 저는 물론이고 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아들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러자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며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또다시 잘못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당신이랑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이런 짓을 하다니. 난 맞아 죽어도 싼 놈이야. 그래도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못 살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범수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아들 생각을 하는 인간이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해? 그것도 회사 동료랑? 이미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 미안해하는 척 하지 마. 당신의 그 거짓말 지긋지긋하고 신물나니까. 나도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지만 두 번은 안 속아. 두 번도 한 인간이 세 번은 없겠어? 근데 내가 앞으로 당신 뭘 믿고 같이 애를 키우면서 살겠어? 됐고, 범수는 내가 키울 테니까 당신은 이혼 도장이나 찍어. 정민아, 그러지 마라. 우연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니? 네가 화가 많이 난 건 알겠는데 자식 생각을 먼저 해야지. 범수는 무슨 죄가 있냐? 그리고 너 자식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렇게 이혼하고 갈라서면 너나 범수도 고생할 게 훤해. 어머님, 아들이라고 감싸주지 마세요. 저 인간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고요. 그때는 어린 범수 생각해서라도 참았지만 이번엔 저도 못 참아요. 두 번이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갈라지면 범수 인생은 어떻게 되겠니? 범수 이제 겨우 초등학생이다. 앞으로 학교에서 사회에서 부모 역할이 필요한 일이 수두룩한데 그때마다 너 혼자 아빠 빈자리까지 채워줄 수 있겠니? 지금 당장이야. 화가 나서 이혼한다 그러더라도 아빠 없이 자랄 아이 생각하면 너도 후회할 거다. 저놈은 내가 제대로 혼낼 테니까 이번엔 나 봐서라도 마지막으로 참아다오. 응? 시모까지 나서서 다시는 같은 일이 없을 거라며 용서를 빌어왔지만 저는 두 번이나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을 강행하려고 했죠. 그러자 저번처럼 쉽게 굽히지 않는 제 반응에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되려 협박을 해오더라고요. 당신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잘 생각해. 당신이 나랑 이혼해서 정말로 우리 범수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해. 그거 당신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정말로 우리 아들을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그래서 애가 밖에서 편부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차별당해도 좋다는 거야? 그런 게 걱정이었으면 당신이 먼저 가정의 책임을 다했어야지. 처자식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바람이나 핀 주제 이제 와서 자식 걱정하는 척하지 마. 그 가식이 정말 역겨우니까. 내가 한 번 실수한 거랑 당신이 이혼하겠다는 거랑 뭐가 더 범수에게 상처일까? 범수 생각해서라도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어쨌든 나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순순히 이혼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혼 못할 줄 알고? 이혼 소송하면 그만이야. 당신 진짜 순진하다. 이혼 소송은 뭐 쉬울 줄 알아?
이혼 소송이 그렇게 쉬우면 개나 소나 이혼하지. 그리고 어차피 당신이 들고 있는 증거로는 소송해도 소용없을걸? 우리 엄마 어디서 일하는지 당신도 알지? 이미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서 다 확인받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그냥 포기해. 이혼을 안 해주겠다던 남편은 제가 가진 증거들로는 이혼 소송에 승소할 수 없을 거라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사실 시모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기 엄마에게 이미 확인을 다 받았다는 남편은 제가 자신과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이런 거는 외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더라. 당신이 가진 증거들 다 불법 증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까운 동료 사이였다고 하면 그만이야. 남편의 말에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었던 저는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변호사님,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글쎄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불륜 사건이 좀 어려워졌거든요. 혹시 외도 증거라고 하실 만한 것들이 이것들밖에 없을까요? 이걸로는 좀 부족해 보여서요. 아니면 다른 사유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가진 증거로는 힘들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최소한 이혼은 할 수 있더라도 아이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자신 없는 변호사의 말에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결국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이혼보다 아이의 양육권이었는데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는 게 확실한 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길어졌고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 결국엔 이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포기하기로 한 저는 대신 남편과 시모에게 절대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해도 다시는 같은 일이 없겠다고 해도 2번이나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어요. 아들 범수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다고도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인 척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제 속마음을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일이 제게 닥쳤어요. 아직은 저와 같이 할 날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거든요. 암이었는데 발견이 너무 늦어 치료를 받아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의사에게 듣게 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봐도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제발 어떻게든 나을 방법이 없는지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얘기해봐도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전부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엄마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 제가 미웠습니다. 그동안 내 몸과 내 자식에게 신경 썼던 거에 반이라도 엄마에게 썼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엄마의 병이 저 때문에 생겼고 제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너무너무 미안했고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반대로 엄마는 처음 시한부 판정을 받을 때만 놀랐을 뿐 그 이후로는 덤덤하고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의 병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가족들을 다독여줄 만큼 말이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와 가족들은 언제까지 슬퍼하고 울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 슬퍼하고 울고 있는 대신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눈물을 닦고 내려가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빠져야 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을 많이 쌓기 위해 같이 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했거든요. 그러려면 남편과 아이에게 엄마의 시한부 판정을 얘기해야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엄마의 시한부 판정과 앞으로 바빠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가족들에게 이전처럼 신경을 써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말과 이해를 구하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리고 엄마가 전처럼 챙겨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너무 얼마 남지 않아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이 너무 짧거든. 그렇다고 아예 집안일이나 내가 할 일을 손 놓고 방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지금보다는 안 될 일이 많을 거야. 청소도 그렇고 반찬들도 그렇고 당신이나 범수 너에게 신경 써야 할 일도 그렇고 그래서 당신이나 범수나 불만이 쌓일 수 있고 내가 좀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또 허락을 구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해줄 수 있겠지? 장모님께서 당신은 당연한 얘기를 뭘 허락받고 이해해달라고 얘기해.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은 당신이 장모님께 모든 시간을 써야 할 때라고. 맘 같아선 나도 장모님 옆에서 잘해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당신이 내 몫만큼 더 잘해드리고 신경 써드려. 집안일이랑 범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왜 하필 장모님께 그런 일이? 우리 장모님 이 세상 누구보다 착하시고 올바르게 살아온 분이신데 왜 그런 지독한 병에 걸리신 거야? 진짜 하늘도 너무하다. 왜 맨날 착하고 좋은 분들을 먼저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아직 장모님께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도 일찍 떠나시면 어떡하라는 거야? 장모님. 예상이 없던 남편의 모습에 놀란 건 저였습니다. 저에게서 친정엄마의 얘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열을 했거든요. 뭐 아들 범수야 저희 친정엄마가 항상 품에 끼고 돌아서 외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애틋해 많이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해 남편은 저희 엄마에 대한 감정이 애틋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오열할 만큼의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죠. 오히려 저희 친정엄마를 불편해한다는 데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 남편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오열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 대해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고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많은 어른이고 장모님이라서 우리 엄마가 불편했을 뿐이지 속으론 우리 엄마를 부모님처럼 생각했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많이 고마웠어요. 만약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집안일과 아들 관련해서는 자기가 대신 챙기겠다고 남편이 말해주니 엄마와 같이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신경을 다 쏟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한결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물론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엄마의 몸 상태로 인해서 저와 가족들이 처음 생각한 것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은 보내지 못했지만 소소하고 잔잔하게 서로가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나갔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엄마를 위해 희생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시커먼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니죠. 시커먼 꿍꿍이가 아닌 추악한 속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되는 계획을 짜고 있었거든요. 그 추악한 계획을 알게 됐던 건 엄마와 매일매일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고 병원에서 잠든 엄마의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아들 일 관련으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아들도 언제 집에 오는 거냐고 묻거나 재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집엔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도착해서는 잠든 남편과 아들이 혹시 저 때문에 깨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 안방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남편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죠. 엄마, 어떻게 알아봤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아니지. 그렇게 돼야 해. 엄마도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 아유, 너도 참. 너 그거 물어보려고 이 밤에 자려는 엄마 깨워서 전화한 거야? 내가 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넌 그걸 못 기다리니? 그리고 너 어디길래 전화로 이걸 물어보냐? 정민이 걔가 잔다고 해도 마냥을 생각해야지. 이 참결이라도 우리 얘기 듣게 되면 어쩌려고? 너 일 망치고 싶어서 그래? 아이, 집인데 그 사람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자고 오는 것 같아. 요즘 종종 병원에서 자고 오곤 하거든. 그리고 범수도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집에 나밖에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엄마가 오늘까지 연락 준다고 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한 거잖아. 문제없이 되는 거 맞지? 이제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니까? 우리 장모님 죽는다는 날. 대충 그때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거지. 딱 그 날짜까지 산다는 게 아니야. 바로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니까? 우리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장모님 죽기 전에 엄마가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니까? 아니, 빨리 처리해줘. 아유, 진짜 누굴 닮아서 성격이 이리 급한 건지. 누군 급한 일이라는 거 몰라? 안 그래도 내가 내일 전화하려고 했어. 조금 전까지 문제 없는지 살펴봤다가 오늘은 너무 늦었다 싶어서 내일 연락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놈이 늙은 엄마 잠도 못 자게 만드네. 일은 내가 다 하고 있구만. 너 엄마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고 있는 거지? 알지. 그래서 내가 호강시켜주려고 이런 일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엄마한테 말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엄마 하는 말 들어보면 된다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이 맞지? 된다는 말이지? 남편은 제가 집에 들어온 줄도 모를 정도로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오화하는 통화였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도 그렇고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많이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숨죽인 채 두 사람의 통화를 엿듣게 됐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 어질어질할 정도였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가 남편에게 따져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제 상황이 그랬어요.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옆에서 간병하는 일 이외에 다른 문제를 만들어 소비할 시간이 없었죠.